부여 동쪽 외곽에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백제 사비성 시대의 나성이 남아 있습니다. 나성은 제26대 성왕대에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보이며 완성된 시기는 7세기 초인 제30대 무왕대로 추정됩니다. 동아시아에서 도시를 둘러싸는 방어성으로는 매우 이른 시기이며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축조된 외곽성입니다. 부소산성이 왕궁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성은 수도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외성입니다. 사비도성의 북, 서, 남쪽은 금강이 자연적인 방어벽의 역할을 하였고 동쪽은 나성이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6km가 넘는 성곽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성의 축조 방법은 산지 구간에는 판축공법, 즉 판으로 틀을 만들어 그 안에 흙과 돌 등을 층층이 부어 쌓아올린 공법을 사용했고, 저습한 평지 구간에는 부엽공법, 즉 나뭇가지와 잎을 깔아서 기초를 다진 후 그 위에 흙이나 돌 등을 쌓아올린 공법을 사용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축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축조 기술은 이후 일본으로 전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는 통일신라시대 낭의 화상이 중창한 성주사터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주사지에는 중앙에 금당터를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석탑이 앞뒤로 서 있습니다. 금당터 앞쪽에 위치한 5층 석탑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 양식은 이중기단 위에 3층 석탑인데, 이 석탑은 이중기단 위에 5층 석탑으로 백제탑과 신라탑의 양식이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당터 뒤쪽에 위치한 서, 중앙, 동 3층 석탑입니다. 이 3석탑은 발굴 조사 결과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탑의 상륜부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석불입상은 금당 뒤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려 말 조선 초에 세워진 석불로서 이 또한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낭의 화상 탑비는 성주 산문을 일으킨 낭의 화상 무염의 생애를 기록한 탑비인데 국보 제8호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최대의 비석으로 신라 최고 문장가 최치원이 글을 짓고 최치원의 사촌인 최인년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사의 전신은 백제 때 조성된 오합사입니다. 제29대 법왕은 태자 시절 전쟁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오합사를 창건했습니다. 법왕은 불교 이념을 사회 각 방면에 침투시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제시대 사찰의 가람배치는 기본적으로 1탑 1금당씩 가람배치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오합사는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문 좌우 건물에서 강당 좌우 건물까지 회랑으로 연결된 구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오합사와 관련한
백제 멸망의 전조기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즉, 적색말이 북악의 오합사에 들어와 울면서 불당을 돌기 수일 만에 죽었다고 한다. 혹은 오합사에 커다란 적색말이 나타나서 주야로 6차례나 절을 돌았다고도 했다. 백제가 신라를 토벌하고 돌아왔을 때 말이 오합사의 금당을 돌며 쉬지 않았다고 하였다 등의 기록입니다. 무왕의 아들로 즉위한 백제 마지막 왕은 제31대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 왕자 시절에 부모를 효로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가 있어 해동증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의롭고 자유롭다는 의미의 의자라는 칭호 또한 이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삼국사교에는 의자왕을 용감하고 담대하며 결단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출토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의 묘지석에서도 의자왕을 일컬어 과단성이 있고 침착하고 사려 깊어서 그 명성이 홀로 높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내부적으로 인덕의 정치를 펴고 외부적으로 신라의 40여 개 성을 함락시키는 등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당나라와 공존을 모색하고 외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위 15년에 귀족 세력을 와해시켜 독주 체제를 형성한 후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여 음란과 향락에 빠졌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궁인과 더불어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백제왕이 매번 놀면서 잔치하고 노래와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자신의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각각 시급까지 내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낙화암의 전설처럼 실제 삼천궁녀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왕비 외에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음은 분명해 보이지요. 서자가 41명이니까 신하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겠지요. 660년 여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은 13만 대군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소재한 덕물도에 정박했고 신라 장군 김유신은 5만 병력을 거느리고 백제 동부전선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은 금강 하구에 상륙하여 결사항전하는 백제군을 격파하였고 신라군은 황산전투에서 계백장군의 결사대를 무찔렀습니다. 결국 의자왕은 왕자와 장수 및 백성 만여 명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1995년 중국 하남성 낙양에서 의자왕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확인되었고 2000년 의자왕 묘역의 흙을 가져와 왕릉원 양지 바른 언덕에 단을 세웠습니다. 나성밖에 위치한 부여 왕릉원은 해발 121m의 나지막한 능산리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로 보아 왕과 왕족 그리고 상류층의 분묘로 추정됩니다. 왕릉원에는 동서와 중앙에 모두 16기가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은 중앙에 7기로 두 줄 2기씩 있고 약간 떨어진 곳이 앞뒤로 2기가 있으며 뒤쪽 제일 높은 곳에 1기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떨어진 곳에 2기는 보이지 않죠. 지난 여름 심한 비에 유실되어
지금 봉분을 재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덤의 겉모습은 모두 원형 봉토분이고 내부는 널끼리 붙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뚜껑돌 아래는 모두 지하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줄 왼쪽이 1호분인데 동하총이라 불립니다. 현재 보존을 위해 동하총 출입을 금하는 대신에 모형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면벽에는 사신도, 즉 동쪽 청룡, 서쪽 백호, 북쪽 현무, 남쪽 주작이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연꽃과 구름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전유물로 알려진 고분 벽화가 백제고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무렵 고구려와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신도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도교가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산리 절터는 나성과 왕릉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567년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백제왕실 기원 사찰입니다.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을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배치한 1탑과 1금당과 1강당으로 전형적인 백제시대 가람 배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백제문화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높이 61.8cm의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 대향로가 발견되었습니다. 향로의 받침은 용이 향로 몸체를 입으로 물어 올린 모습이며 몸체는 연꽃잎으로 장식되어 있고 뚜껑은 삼봉우리가 층층이 겹쳐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는 5 악사가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대향로를 처음 봤을 때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시 봐도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국보 제288호인 석조사리감도 발견되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리장치입니다. 높이는 74cm이고 너비는 가로 세로 각각 50cm이며 윗부분은 아치형으로 화강암을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사리감에는 명문 20자가 새겨져 있어 위덕왕 13년에 그의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 사찰을 건립하고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화정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될 때 이곳에서 몸을 버린 궁인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1929년에 부소산 낙화암 위에 세운 정자입니다. 낙화암 아래로 흘러가는 백마강은 아쉬운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채 유유히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